저는 한국축산데이터라는 이제 딥테크로 1차 산업, 축산업을 혁신하는 회사에 지난주에 영국 상무부에서 오셔서 미팅을 하고 상무부에서? 네, 딱히 학벌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학벌 스펙을 넘는 좋은 채용을 하는 기업 찾기 국민 캠페인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한국축산데이터라는 스타트업 기관을 방문해서 최성찬 리더님과 이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그 대화의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이제 우선 이제 최 리더님의 자기 소개를 좀 잠깐 그래도 한번 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축산데이터라는 이제 딥테크로 1차 산업, 축산업을 혁신하는 회사에서 피프랭컬처팀 리드를 맡고 있고요. 네. 저는 뭐 첫 직장은 건설회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건설회사요? 네. 건설회사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커머스 기업인 위메프에서 한 7년 정도 인사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보통 그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1차 산업과 좀 무관하게 좀 생각하기 쉬운데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실제 근데 저희가 연구하는 과제라든지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저희 솔루션을 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팜스플랜이라는 솔루션과 프로덕트를 좀 개발하고 있고요.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 저희가 팜스플랜 라이브라는 서비스는 축사에 CCTV를 설치해서 그 축사 안에 현재 가축이 몇 두가 있는지 그리고 가축의 체중은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이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저희가 나오는 결과가 뭐 쉽게 말씀드리면 돼지가 6발자국 가다가 쓰러지고 6발자국 가다 쓰러진다. 그러면 이 돼지는 빅데이터로 어떤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정하는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가축들의 어떤 그 생활, 내지는 가축들의 어떤 질병 상태를 좀 잘 체크해서 그 건강 관리를 하는 그런 것을 도모하는 회사라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가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원 헬스라고 하는 가치를 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또 글로벌 그 수요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자료를 보니까 캄보디아나 영국 같은 데서도 좀 그 요청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지난주에 영국 상무부에서 오셔서 미팅을 하고 상무부에서? 네. 글로벌리하게 이 축산업이라는 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지내온 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축산 종자와 축사와 이런 시설물들이 다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먹는 돼지고기 품종과 한국에서 먹는 돼지고기 품종이 다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한 솔루션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즉시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저희 진출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인도에 저희 쪽 지사를 설립해서 저희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에도 지난주에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큰 농장과 이제 솔루션을 도입하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 축사나 그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우리가 인력을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축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퍼지면 한국축산데이터가 좀 더 바빠지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더 축사가 대형화되고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선진국, 아까 말씀하신 영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좀 니즈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축산데이터의 채용의 단계와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채용 프로세스는 서류 전형과 컬처필 인터뷰, 직무필 인터뷰 이렇게 3개 단계로 나뉘어 있고요. 개발자의 경우에는 코딩 테스트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역량 중심으로 좀 심층적으로 검증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면접 이전에라도 커피챗이라고 하는 좀 가벼운 인터뷰들을 요청을 드릴 수 있고요. 면접 전형 이후에도 가벼운 면담 인터뷰는 몇 차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해진 이력서 양식이 없습니다. 네. 자유 양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력서를 본인이 작성하고 모디파이하는 과정도 하나의 역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유 양식을 받고 있고 학교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경력이라든지 본인 프로젝트 사항에 대해서는 뭐 상세히 기록하시지만 본인 출신 학교에 대해서는 또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있어서도 그런 분들이 프로젝트나 경력 사항에 있어서 어떤 차관 사항이 있고 어떤 부분이 우리가 맞을까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벌을 기재하시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도 면접 전형까지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도 하시고. 네. 이 서류 단계에서 그러면 자유 양식의 이력서 뿐만 아니고 그 포트폴리오도 같이 받는 것인 것이죠? 네네. 저희 포트폴리오도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신 분들은 제출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그 포트폴리오라면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속에 담겨진 내용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이제 디자이너 분들의 그동안 레퍼런스라든지 그런 부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개발자 채용의 경우에도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많이 하십니다. 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깃허브에 본인이 그동안 개발해온 히스토리를 업로드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블로그에 본인이 일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기술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자유로운 양식으로 받고 있고요. 실제로 그 부분이 면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 이전부터 이 전형 자체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사실 면접은 이제 말을 유려하게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표현을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는 그간 긴 시간 동안 해왔던 과정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면접 시간은 컬처 핏과 직무 핏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을 하시나요? 네. 저희 컬처핏 직무 인터뷰 모두 1시간 정도 전형 진행되는 것 같고요. 대부분 좀 1시간을 꽉 채워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무핏 같은 경우에는 함께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될 동료분들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직무 역량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컬처핏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조직 문화라든지 미션이라든지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자분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보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일봉에서 말씀하시는 역량 중심 채용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은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위 얘기하는 학벌로서 채용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뭐 두 가지 같은데요. 실제 지원자들의 이제 모수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저희 임직원의 구성이 뭐 대기업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역량이 굉장히 조직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 중심 채용을 하지 않으면 정말 생존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끼칠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차, 2차 인터뷰라고 하지 않고 컬처핏과 직무 인터뷰, 직무핏 인터뷰라고 나누는 것 자체도 우리의 비전이라든지 핵심 가치에 좀 부합하는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역량에 맞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뭐 AI라든지 BT, 수의학 이쪽에 연구원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IT 개발자 직군이 있고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는 이제 축산 쪽 조직이 따로 있죠. 일반 매니지먼트 직군이 또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맨 처음 말씀드린 AI라든지 BT, 수의학 연구 분야의 연구원분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학사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석박사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박사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두 번째 말씀드린 IT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딱히
학벌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출신 학교를 기재하지 않는 분들도 이런 직군이 될 수 있고요. 저희가 뭐 IT 직군의 경우에는 코드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출신 학교가 크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채용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직무 핏과 이제 컬처 핏을 또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래 한국 출산 데이터가 좀 찾고자 하는 인재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역량이랄까요? 그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 어떻습니까? 저희가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 면접관분들께도 좀 검증을 요청드리는 이제 역량은 시스템에서 일하는 역량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과제를 스스로 도출하고 좀 스스로 해결하고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좀 많이 검증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그 부분을 많이 보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축산업이라는 도메인 자체가 굉장히 대다수의 사람분들께는 낯선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사를 해서 학습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같은 AI라고 해도 저희 이제 AI 쪽에 근무하신 분들 중에서는 자율주행 업계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신데 자율주행 데이터 분석하는 것보다 이제 소를 분석하는 게 훨씬 힘들다고 하세요. 소가 이제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저희 축산업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이제 그런 다른 산업과 다른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배우는 의지도 강하고 그동안 성장 속도도 좀 빠르신 분이었는지를 좀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동안 시스템에서 근무하신 게 아닌 본인 스스로 좀 주체적으로 일을 하신 분인가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방식의 채용을 통해서 좀 지금 한 130분 정도가 좀 채용이 됐다 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만족하시는 그 부분이 좀 있나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을 좀 굉장히 딥하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자들이나 조직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업무에 대해서나 아니면 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핏을 맞추는 과정을 딥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입사하고 나서 적응해야 되는 적응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있어서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좀 모호한 상태로 입사를 하게 되면 그 과정을 입사하고 나서 다시 겪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조직의 상황과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합의를 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입사를 하시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적응도는 굉장히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역량 중심 채용에 대한 변화가 대기업이라든지 정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도해서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좀 더 큰 변화가 계속돼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초중고에서 교육했던 대학교까지 이어지는 학벌과 스펙 위주 교육이 아무래도 이 변화의 트렌드에는 맞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육 단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들고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 좀 중요한 부분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직군과 산업이 어떤 데가 있을까라는 좀 시각을 넓혀주는 게 또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교육은 단순히 스펙과 학벌 위주로 본인의 이제 교육 과정을 겪어오면서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만이 제일 좋은 커리어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모든 산업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변화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과 직군은 뭘까를 그런 시각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현재는 이제 개발자 직군이 굉장히 각광받는 직군이 됐지만 10년, 20년 전만 해도 전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빠른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들을 교육에서는 해주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시각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일과 이렇게 좋은 협력 관계가 이어지길 바라고요. 네. 이상으로 오늘
저희가 좋은 채용을 하는 그 기업 찾기 탐방, 오늘은 한국축산데이터를 방문해서 같이 대화 나누셨습니다. 감사합니다.